일단 뭐 준비했던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좀 두서없이 설명 드리다 보니까 조금 아마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좀 질문들을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언론사가 어떤 이제 방식으로 이제 뭐 기사를 이제 만들고 혹은 잘못 나갔던 기사들은 또 어떻게 또 수정을 좀 해야 되고 혹은 뭐 기사가 좀 잘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어떤 과정을 좀 거치는지 좀 질문을 좀 받고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가 좀 풀릴 수 있나요, 지금? 네네. 어떻게 채팅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아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금방 내용이 안 떠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 같은데 이게 저도 이제 뭐 스타트업 대표님들한테 궁금한 부분인데 이 어떤 내용이 좀 이제 각 기업들께서 좀 기사화를 좀 많이 좀 됐으면 하고 바라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어떤 부분들을 보통 많이 좀 어필하고 싶으실까요? 네. 아, 그래요. 네. 저기 이렇게 뵙게 된 기회에 아마 저 여러 가지 어떻게 말씀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어, 여기 계신 대표님들한테 좀 제가 좀 여쭤봐도 괜찮나요? 코코보라자 아나빈 대표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저 오늘 아마 여러 내용들을 좀 두서없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나왔던 내용 중에서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또 이렇게, 네, 말씀 이렇게 들었는데, 좋은 말씀들인데, 이제 저희 사업이 이제 조금 지금 기존 로컬 크리에이터하고 좀 달라서 좀 네네. 이제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또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질문 같은 것들은 좀 정리해서 나중에 또 따로 질문해도 될까요? 제가 또 두서없이 그 말씀드린 것 같아서. 네. 자료를 이제 미리 제가 저 받긴 했었는데 혹시 코코보라가 어떤 이제 회사인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유튜브 플랫폼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디오 그런
영상 플랫폼에 기반해서 이제 스타트업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제작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이번 로컬 크리에이터에서는 이제 저희와 이제 경기도와 이제 좀 상생해서 저희는 이제 경기도 소재에 있는 곳에서 이제 그 영상을 찍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를 조금 알리고 또 저희는 로컬을 통해서 또 많은 사업들을 또 이제 지원을 받아서 좀 더 같이 성장하는 그런 생각으로 로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업 내용 중에서 뭐 이제 언론이나 매체 통해 가지고 많이 좀 알려져 있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내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이제 회사 자체가 아무래도 영상 플랫폼하고 이제 영상 제작을 기반으로 가 있는 회사라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어쨌든 그 유튜브라는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저희들 스스로 이제 저희의 그런 과학 기반 교육을 이제 저희들이 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학 교육들을 또 이제 영상으로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거나 아니면 틱톡에 올려서 이제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 브랜디드 콘텐츠라든지 아니면은 좀 그 영상 과학 교육 기반에 된 이런 많은 이제 교육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채팅에 질문 내용 하나 올라가지고 뭐 답변을 드리면은 보도 가치가 있는 기사가 어떤 건지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주관적인 부분이 좀 있기는 해요. 사람 따라 가지고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서 어떤 기사는 이제 저도 뭐 사람에 대한 기사가 중요하다고 보기도 하고 어떤 기사는 또 이제 어떤 기업의 부정을 고발하는 기사가 중요하다고 보기도 하는데 일단 좀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설명을 드리면은 좀 잘 알려진 기업들의 기사를 좀 밸류를 높게 좀 주는 거는 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같은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큰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사회공헌 활동을 했다는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매체들이 좀 다루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반면에 이제 좀 대중적으로 좀 이름이 좀 알려지지 않는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같은 이제 선행을 하더라도 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스타트업 기준으로 좀 보자면은 뭐 소위 말하는 유니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배민 사례들처럼 하나 뭐 제품을 이제 바꾸는 것, 출시하는 것, 내부적인 뭐 인사 이동 이런 것까지 모두 이제 기사 밸류들을 높게 쳐주는 경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좀 있어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파급력들이 크기 때문에 보통 아까 봤던 이제 100여 개의 보도 자료가 온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좀 파악된 거는 이런 좀 사이즈가 좀 큰 기업들, 많이 좀 알려진 기업들을 중심으로 먼저 이제 기사화가 된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사람이 개를 물면 이제 기사가 된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개가 사람을 무는 거는 그렇게 좀 이제 사람들이 뉴스거리로 보지 않는 내용인데 반대로 사람이 개를 물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듣고 아 이게 새로운 내용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이제 큰 스타트업들을 제외를 하면은 작은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기사가 되는 내용들이 보통 규제 이슈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이제 좀 부적절한 규제를 갖고 있어가지고 아이템이 좀 사장될 그런 좀 문제가 있다. 혹은 이제 뭐 대기업이 이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뺏어가서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좀 고발 성격이 있기도 하고 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불필요한 규제가 해소가 됐을 경우에 사회적인 후생이 좀 많이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가치가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신 내용이 그 기존에는 이제 언론 보도 말미에는 이메일 수집해서 보도 자료를 무작위로 메일링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기사화될 확률이 낮은 것 같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내부에서도 이제 각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보낼 경우에는 기사화될 확률이 낮은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산업부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뭐 대기업을 담당하는 기자가 따로 있고 또 중소기업 담당 기자 따로 있고 혹은 뭐 이제 IT 분야가 따로 있기도 하고 유통 분야가 따로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조금 시스템적인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보도 자료를 한 매체 기자 여러 명에게 뿌릴 경우에 한 매체에서 이제 중복되는 기사가 나오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어, 이거는 사실 뭐 나갔던 기사를 이제 수정을 하고 이제 보완할 수는 있겠지만은 좀 언론 생태계 전반적인 좀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좀 안 좋은 얘기긴 한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사들을 반복해서 이제 송출을 해서 이제 해당 기사를 이제 위로 끌어올린다라든지 이제 노출을 많이 시키는 그런 방식을 사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중복되는 기사들이 포털에 송출된다든지 혹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어뷰징의 좀 가능성이 있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벌점을 먹게 되어 있어요. 이 언론사가 벌점 먹게 되면은 특정 기간 동안은 이제 그 언론사의 뉴스 전체가 이제 밖으로 못 나가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좀 손해가 커서 그래서 이런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아예 기사화를 안 한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특정 기자가 이제 어떤 분야를 이제 좀 담당하는지 아마 조금 감이 좀 오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기자 같은 경우에는 뭐 모빌리티 쪽에 기사를 좀 많이 쓴다. 어떤 기사 같은 경우 유통 쪽에 기사 많이 쓴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우리 업체가 거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고려를 하셔가지고 보내시면은 이제 기사화될 확률이 좀 높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 질문 주신 거를 보면은요, 기자들마다 취급하는 좀 분야 업종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조업을 하시는 분, 어, 제조업하는 경우에 IT 스타트업 분야 쓰는 보도자 보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스타트업이라는 분야는 제가 저 단을 담고 있지만은 영역이 굉장히 좀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이제 그래서 뭐 대기업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혹은 뭐 금융이라든지 혹은 뭐 그 특정 분야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상 대부분 이제 기업들이 다 취재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IT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뭐 제조 스타트업들이 국내 뭐 많지는 않지만은 또 이제 좀 확연한 이제 분야를 가지고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IT 스타트업 분야 쪽에 제조 기사 보내는 거는 저는 상당히 좀 의미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또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또 드문 내용이기 때문에 기사 배열 입장에서도 좀 많이 다뤄지는 뭐 비교적 플랫폼이라든지 커머스 쪽의 내용들보다는 좀 기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내용 질문이 보도자료 보낼 때 사진 자료를 함께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기면 보도와 인터넷 보도에 따라 매체가 원하는 최적화된 이미지 구역이 있나요? 했었는데 음, 일단은 이 언론사에 이제 기사를 내보내는 시스템을 뭐 집배신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가 좀 많지 않은 게 좀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신문사의 이제 시스템은 어, JPG 파일밖에 뭐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파일들은 이제 올렸을 경우에 좀 파일이 깨지거나 혹은 배경이 까맣게 변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가지고 가장 좋은 사례들은 어, 원본 그대로 보내주시되 가급적이면은 JPG 형식으로 변환해서 보내주시기만 해도
업무를 처리하는데 꽤 도움이 좀 많이 되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연배가 높으신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일 포맷을 변환하는 것도 좀 어려움을 좀 많이 느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자료 포맷 때문에라도 기사가 못 나가는 경우들이 가끔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냥 파일 형식을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미지 규격은 아마 가로가 400픽셀 아마 기준이 될 겁니다. 400픽셀이라고 하면은 좀 적절하긴 한데, 이거는 지능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본 파일을 이제 써야지 이제 그래픽이 안 깨진 경우가 많아가지고 두 가지 버전을 다 보내주신 것도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보통 용량 문제가 부담된다고 하면은 이제 클라우드에 이제 그 다운받을 수 있는 게 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화질로 보내주시는 분일수록 이제 처리하기는 도움이 좀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 기업을 취재를 하셨을 텐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출처나 기업이 있을까요? 지금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타다가 이제 많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어, 이 타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이제 뭐 정계도 그렇고 사회 전반적으로 좀 격렬하게 좀 갈등을 좀 이제 그 중심에 있었던 기업이기도 했었고, 개인적으로는 타다 서비스가 맨 처음 출시될 때 맨 처음으로 이제 보게 됐던 발굴했던 기업이라 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애착이 좀 많았던 면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버가 활성화가 못 된 거에 대해 가지고 많았어서 타다 같은 서비스가 조금 이제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을까도 많이 고민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기억이 많이 좀 남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좀 객관적으로 이제 좀 판단을 하긴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좀 산업 쪽에 좀 편을 드는 게 산업부 기자들한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부 혹은 사회단체라든지 혹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 양쪽 다 이제 다루면서도 이왕이면은 산업이 발전할 수가 있는 방향으로 좀 이제 시야를 좀 가지게 되는 게 있는 게 있어가지고 아마 타다 쪽 이슈가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네요. 어, 작은 스타트업으로서 미디어 보도가 되는 것이 사업의 소중한 대응이 됩니다. 여러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특정 아이템으로 창업을 한 스타트업의 상황을 고려할 때 기사 보도가 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도를 원하는 시점, 대전, 그리고 어떤 시간에 보도자 형식에 맞춰 일단 어, 아까 드렸던 말씀들 중에 좀 연장을 하자면은 일단 작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 보도가 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기자 개인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전반적으로 판단하기 좀 힘든 게 좀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스타트업이 코로나 뭐 이제 좀 완벽한 백신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검증을 기자가 다 하기 힘든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단 뭐 전반적인 이제 선행하는 언론들이 이제 미리 파악을 한 걸로 이제 이 신뢰도 여부를 파악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매체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여기 매체에서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 공론화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이 이루어지면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어느 정도 사회가 이 좀 신뢰를 줬다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이 후속 나온 내용들도 좀 보도자료를 보도하기가 좀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 기존에 보도가 된 적이 없는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인터뷰를 일단 최대한 많이 좀 고려를 해볼 거를 아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이 좀 차별화가 있다. 혹은 이 기업인의 성과가 차별화가 있다. 혹은 뭐 소셜벤처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인지도가 높지 않더라도 이 발굴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기사 가치가 높다고도 이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터뷰를 좀 적극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 매체마다 이제 이런 스타트업 발굴하기 위해서 고정적으로 인터뷰를 지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발굴하는 게 기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아이템으로 좀 인터뷰를 하고 싶다라고 제보를 많이 주시면은 뭐 용이하게 기사를 만드는데 크게 막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도를 원하는 시점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 가지 이제 사유 때문에 특정 시점까지는 이미 기사가 되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보통 이런 거를 이제 엠바고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뭐 투자를 이제 유치를 이제 예정하고 있는데, 뭐 기자가 먼저 알고 여기 대해서 이제 여쭤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제 이모 기업이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이 맞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만약 기사가 먼저 나가버리면 뭐 딜이 깨져버릴 그런 우려도 이제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투자가 유치가 완료된 시점에 언제 시점에 뭐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공유를 할 테니 그때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언제 날짜에 어떻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면은 이 대부분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엠바고 요청을 뭐 안 들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은 뭐 제품을 언제 런칭을 하는데 이 런칭 시점 맞춰가지고 붐업을 하기 위해서 언제 좀 이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시간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언제 기사가 릴리즈가 되면은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접할 수 있게 되겠다. 그런 것도 다들 이제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인터뷰나 이제 그 업체의 그런 원하는 부분에 맞게 시점을 정할 수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마감 시기라고 하면은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는 전일 보내주시는 경우는 좀 드물기는 해요. 이제 뭐 대부분 이제 엠바고를 지키긴 하지만은 뭐 또 아닌 경우가 좀 이제 또 없진 않아가지고 미리 엠바고를 파기하고 이제 전날에 나가버릴 우려가 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당일 8시 이제 보도자료 배포 시점부터 이제 언론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엠바고 시기를 많이 전하기도 하고요. 마감 시기를 넘긴 이후에는 이 보도가 좀 어지간하면은 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왜냐 그러면은 이 지면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면의 마감 이제 프로세스 맞춰가지고 이제 모든 작업 들어가기 때문에 지면 마감 이전까지 들어갈 기사들이 다 만들어 놓고 이후에 이제 나오는 보도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하거나 뭐 충격적인 건이 아니고서는 좀 확인하기도 좀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밖에 좀 송출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늦어도 이제 오전에 보도 자료가 나오면은 기사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또 팁 같은 거를 이제 어떤 게 있냐고 여쭤보신 것 같은데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터넷 언론사들이 이제 제목 낚시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뭐 좀 옳은 방식 아니긴 하지만은 제목에서 눈길을 끌었는데 내용을 클릭해 보면은 이제 좀 낚시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당하면 좀
이제 불쾌함을 느끼게 마련인데 그렇게 좀 과도하게 과장된 표현이나 잘못된 이제 그런 걸 하지 않더라도 눈길을 끄는 제목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언론사 내부에서는 이 제목만 이제 뽑는 편집 기자를 별도로 두거든요. 이제 기자들이 만든 제목을 가안으로 두긴 하는데 이 제목이 너무 대중적이지 않고 기사를 쓴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편집 기자들이 대중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쉽게 그리고 이제 과장되지 않으면서도 좀 시선 끌 수 있는 제목으로 많이 바꿔서 이제 송출을 하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도 제목에 대해서 이제 보도자료 뭐 송부의 건 이런 식으로는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는 이제 먼저 좀 확인을 하기가 힘든 게 있어서 제목에서도 이제 최대한 이제 기업이 원하는 메시지가 잘 드러나게 그리고 이제 그날 나온 내용들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어떤 건지가 좀 잘 표현이 되게 제목 포함해가지고 상단에 잘 정리가 돼 있으면은 그런 자료들은 가장 기사보다 되게 용이한 자료다 아마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